네, 다음은 이제 누구와 모임을 할까입니다. 결국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선 몇 명이서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은 목표는 5명에서 8명 기본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더 소수로 하면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고,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되게 활발하고 역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분위기는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깊이가 많이 없죠. 왜냐하면 발언권 자체가 결국 정해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나름의 발언권 분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이야기가 깊이 있게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기본 컨셉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임 오는 사람들은 연령대, 관심사, 직업, 성별 등으로 어떤 특정한 범위를 정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냥 누구나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는 분들의 독서력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인데, 여기에 따라서 결국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질문을 뽑을 것인가에 대한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히 초급자 중에서는 완독에 대한 거, 실제로 완독을 못하고 오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 완독을 못한 분들을 어떤 모임에서는 오지 마세요. 책 완독 못하신 분은 모임의 대화의 퀄리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조금은 강력한 모임도 있고, 어떤 모임은 완독하지 못하셨어도 좀 더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주점이니까 그냥 오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하는데 여러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도서, 내가 준비하는 과정, 내가 진행하는 과정이 같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그래서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준비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게 참여자, 같이 패널들과 같이 깊이 있는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북민이라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 모임은 딱 대상이 솔로 25에서 35세, 남성 3명, 여성 3명.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약간의 미팅,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걸 통해서 미팅의 효과도 같이 내는 그런 모임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구체적인 대상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까지 분명히 이렇게 정하는, 청춘 남녀들이 어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독서 모임을 활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있고요. 다음은 되게 대상이 명확한 모임이에요. 이게 맘 스터디,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그 엄마들이 같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취지가 명확한 모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청춘 교사 독서 모임. 청춘에다가 또 교사, 어떤 직업적 교사. 그래서 책 자체도 뭐 진보교육, 공부법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수업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직업적인 분류를 명확히 해서 좀 더 그 안에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이거는 와글와글 여성 독서 모임 프로. 그래서 재밌는 건 4권 이상의 프로 독서러. 결국 우리가 누구나 오세요, 편하게 오세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원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진단평가에서 어느 점수 이상만 받고 이런 것처럼, 내가 한 달에 4권 이상 있는 책을 많이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 오세요.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공지 글 자체 모집 안내에서도 확 드러나죠.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좀 습관이라도 만들고 싶은 사람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난 4권 이상을 읽는 사람, 이렇게 조금 더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 오세요라고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행을 했던 건데, 저는 공공도서관이랑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서 몇 년간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나이대 뭐 지금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연령대가 차이가 났던 거는 어머님이 중학생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럼 중학생 자녀와 어르신, 거의 70 이상의 어르신과 중학생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있는데 결국 다양한 시각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이런 도서관에서는 항상 미리 출력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뭐 작가의 설명, 줄거리, 요약, 활동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프린트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걸 나눠줬었어요. 미리 준비해서 참여를 미리 못하신 분도 그거 나눠주고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제가 평신학생터에서 했을 때도 항상 초반에 작품 설명을 미리 해줬어요. 그러니까 책을 못 읽고 오거나 급하게 이제 대충 읽고 온 분도 있다는 전제하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지나가다가 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컨셉과 취지로 같이 기획을 한 거라서 항상 초반에 작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실제로 지금 독서 모임 하는 데서도 한번 같이 줄거리 목차 보고 점검하고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점검하고 나서 모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간 자체도 조금 아깝다라고 해서 바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더 이제 빡센 데는 모임 전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감상문을 올린 사람만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좀 더 치열한 단계를 담아둔 데도 있어요. 오히려 유료 모임일수록 더 빡세. 유료 모임은 퀄리티 담보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에 얼마씩 내는 모임들은 미리 그런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장벽을 일부러 형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면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하느냐, 조금은 더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진행자로서, 리더로서. 꼭 친절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무료인 모임부터 뭐 5만 원도 없는 그런 프리미엄 모임까지 막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러니까는 조금 더 비용을 투자하고 할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심리,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하셔야지. 왜냐면 뭐 돈도 돈이지만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에 더 같이 상향평준화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진행자만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습니다.